네, 안녕하세요. 예, 백두산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방송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는 이유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 이후에 참 다들 좀 많은 분들이 다들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이유가 경선 부정 때문인데 되게 이게 부정선거 때문인데 진짜 이게 웃긴 게 문재인 측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나쁜 짓은 지네가 했는데 피해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탓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피해자들끼리.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화살은 문재인 쪽으로 안 가고 피해자들끼리만 이렇게 칼질하면서 서로 누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왜 니는 말을 못하네, 뭐네 이러면서 막 서로 찌르고 있으니까 진짜 문재인 쪽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손가역이라는 그런 순수한 지지자 모임에 문세작들이 들어와서 문세작들이 이제 막 난리치고 캠프 쪽에서도 있었죠. 문세작들이 심지어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이재명 지지하는 척하면서 이제 끝나니까 바로 본색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서는 경선 끝나고 문 캠프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중에 분명히 저는 이재명의 그 면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가기 싫지만 이재명을 이재명이 직접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신 분도 계시다고 보고요.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원래 문세작이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끼리 지금 잠깐 냉정하게 돌아보면 왜 싸우고 있는지가 진짜 우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였고 근데 그 바꾸기에 모이게 된 힘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없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번에 정치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눈을 처음 떴어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참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적을 못 찾는 거예요. 피아식 부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이런 게 처음이고 대부분 눈을 갓 떴고 그래서 아직 솔직히 말해서 뭐 정치계 아이들이죠. 이제 갓 깨어난 뭐 이렇게 아동 같은 사람들이라 서로 이제 어떻게 이 큰 처음으로 겪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거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저의 그 하나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재명이라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무시하셔도 되고 예, 듣고 좀 동감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일단 먼저 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된다는 거 말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그게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모여야 되는 게 과연 가장 큰 힘이 될까? 그러면 당연히 정당에 모여야 돼요. 이게 또 참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현실이 정당 정치예요. 그리고 문주당 욕하면서도 문주당이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건 정당 정치 기반이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또 망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까지 온 거는 다 민주당의 그 권리 당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 뭐 탈당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이재명이 뭐 신당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땅이 되게 잘 고루 갈려져 있는 밭이에요. 네, 엄청 넓은 밭이고 대지주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장농을 하다가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우리가 뒤엎자 이러면서 말은 뒤엎자 해놓고 아 이거 다 바꾸자 이래놓고 갑자기 이 땅을 벗어나서 그 대지주의 땅을 벗어나서 바깥에서 캠프를 치는 거야. 그래놓고 막 바깥에서 막 싸워요. 그래봤자 그 큰
큰 밭 있는 사람들은 경비병 몇 명 세워놓으면 그냥 다 막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럴 거면은 차라리 바꿀 거면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밭 안에서 소작농들을 열심히 모으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작농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그 대지주와 맞붙을 세력을 밭 내에서 그러니까 소작농끼리 모여야 돼요. 그건 정말 쉬운 이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은 쟤네는 대놓고 적이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위협감을 드는 순간 엄청난 마타도어식 공격도 들어올 거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당에다가 막 무슨 뭐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뭐 새누리 이중대 막 이런 소리 막 던지고 뭐 국민의당 어쩌저쩌 막 욕하잖아요. 그게 다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럼 우리 이재명들이 또 나가면 또 제2의 국민의당이 생기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린 더 똑똑하고 이재명이 안 나가는 이유는 이재명이 그걸 다 봤기 때문이죠. 과거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번에 안철수가 성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나가면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적고 성공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지분은 가져가겠지만 의석수가 작고 하기 때문에 참 큰 밭이 아니라 작은 밭에서 시작해야 되죠. 안철수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정말 너무 큰 손해이니까 이왕 큰 밭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갈아엎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민주당 갈아엎을 때 이재명 혼자서 다 되냐? 그게 불가능하죠. 이재명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이재명처럼 풀뿌리, 네? 우리는 다 풀뿌리들이잖아요. 그럼 풀뿌리들이 어디로 들어와야겠어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 땅에 풀뿌리를 꽉 다 박아서 예? 우리들이 잡초처럼 잡초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민주당 권리당원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에게 세력이라고 하기는 힘을 실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대선 잠시만요. 그럼 대선 끝나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대선이 지나고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이 패배를 하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그게 참 저도 그 생각엔 참 좋을 것 같은 약간 마음이 들면서도 반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그러면 6월이면은 일단 먼저 권리당원이 되면 권리당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투표권 때문이죠. 그냥 당원이 아니라 권리당원. 한 달에 1,000원을 내야 돼요. 한 달에 1,000원, 1년에 12,000원이면 밥값 뭐 점심 밥값 뭐 두 번 두 끼, 1년에 두 끼. 또 한 달에 음료수 한 잔. 음료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캔 커피 한 잔, 한 캔 정도만 안 먹으면 낼 수 있는 돈이에요. 뭐 부담 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이게 참 뭐라죠?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에게 투표권을 획득한다면 1년에 회원제 뭐 12,000원이면 싸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틈을 내면 그러면 권리당원이 돼서 투표권 1인 1투표를 할 수 있는데 권리당원들이 뭔 투표를 하느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본 게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뭐냐? 각 지방마다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나 그런 걸 뽑는데 도지사나 뭐 이런 식으로 뽑는데 다 다른 정당에서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정당에서 다 나오는데 그때 다른 정당들과 싸울 때는 6월이고 그 전에 4월에 한 4월쯤 될 거예요. 한 2개월 전부터 일단 당내 후보들을 뽑아야 되죠. 그래야지 누가 후보를 뽑아서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도 경선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것처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4월에 먼저 당내 투표를 하죠. 그때 4월에 우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투표권이 그게 12개월 내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사람 6개월 이상이니까 6,000원 이상 내는 사람이겠죠. 6개월 동안 그러려면 지금 2017년 4월인데 2018년 4월에 투표권을 얻으려면 지금 당장 가입을 하시는 게 내년 4월에 지방선거 후보를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큰 이유예요.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이제 딱 1년이 남았으니까 1년 내에 최대한 많은 1년 내가 아니고 이번 달 안에 최대한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캠프나 아니면 이재명 세력이나 이재명 캠프라고 하기에는 이재명 세력이나 아니면 문재인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가입하셔야 되고 서울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방마다 다. 그러면 이 선거권을 선거가 무슨 상관이냐? 지방자치 겨우 지방선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시장님을 보면 알잖아요.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까지 전례 없는 사람이지만 시장으로서 앞으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또 새로운 이재명을 만들려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게 이재명에게 힘이 되겠죠. 이게 풀뿌리죠. 일단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당대표도 다시 뽑을 거고 이럴 테니까 또 뭐 대의원이나 뭐 이런 것도 투표가 올 텐데 그때마다 계속 우리 권리당원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그 권리당 투표권이 그냥 바로 가입한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선거권을 투표권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지방선거 후보 당내 지방선거 후보를 뽑을 때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4월에 가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친문 세력과 맞붙기 위해서죠. 우리들의 친문 세력은 작년 총선 때 재윤경 의원님이 사석에서 그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더니 작년 총선 때 문재인이 패배를 하고 그 호남에서 패배를 하고 이럴 때 위기였지만 그때 또 권리당원들이 10만 명이 들어와서 문재인을 위해서 큰 힘을 썼다고 해요. 그 말이 뭐냐? 문재인 애들도 미리 그걸 느꼈던 거죠. 우리는 이제 겨우 깨어나서 대부분이 다 이재명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을 외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과 마주쳐야 되죠. 이재명이 졌던 이유도 마주해야 되고 분명히 그 졌던 이유 중엔 부정선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그 세력들을 막을 세력이 그 민주당 안에 없던 거죠. 문주당이 됐던 거죠. 그럼 문주당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문재인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대표도 다 추미애, 친문, 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뽑았어요. 문재인 그 권리당원이 들어와서. 그럼 결국에 부정선거를 만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밭에다가 전부 다 친문이란 씨앗을 다 뿌려서 그 친문 씨앗이 자라나서 그 엉겅퀴가 돼가지고 다 완전 밭을 다 질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엉겅퀴 그 뜯기도 힘들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더 많은 수를 모아서 민주당 내에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하면 뭐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은 지금 이미 20만 명으로 다 20만 권리당원이 있어요. 이미 그 중에 한 10만 이상은 문재인 쪽이겠죠. 아니 이번 투표를 보면 거의 뭐 70% 이상이 다 문재인 쪽이죠.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네 이미 다 해먹고 이걸 이번에 사태에서도 다 해먹고 하기 충분한 숫자예요.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오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권리당원에 안 들어오고 얘네는 그냥 멀리서 봐주길 바라네요. 네? 이미 모일 사람 다 모였으니까 우리 힘은 다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물타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친문 세력에 이제 희석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물타기는 맞나?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들어가면 문재인 쪽에서 이게 뭐지? 왜 우리가 늘어나지? 의심하게 돼요.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의심하니까 그때 의심하게 만들지 보다 미리 원래 방심할 때 들어가서 침투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송가혁도 그 문세작들이 들어와서 은밀히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뭐 간부까지 올라가서 간부 돼서는 바로 거기다가 문재인 지지라고 이렇게 명치 때리니까 바로 송가혁이 무너지잖아요. 네? 서울 그쪽이. 그런 걸 하려면 우리도 조용히 친문인 척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문재인이 참 막 신나할 때
그때 서서히 침식해서 들어가서 대통령 결과 때 한번 어퍼컷을 날리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또 대선 끝나서 이제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또 다시 지방선거로 때리고, 그러려면 친문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네가 승리에 아직 막 뭔가 승리 때문에 자기들이 모인다고, 세력이 모인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대선 끝나고 들어가도 뭐 그건 나쁘지 않겠지만, 근데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못 얻을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들어가자 이거죠. 음, 제 생각이지만 저는 정말 저희들이 더 교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면 싸움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편법을 쓰자는 게 아니고, 원래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말했잖아요. 그 마지막 연설 때 그때 우리한테 모든 힌트를 다 던지고 갔는데 우리들은 그 힌트를 받아먹을 줄을 몰라요.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는 건데, 이재명이 말했던 더 큰 전쟁은 이 경선에 지금 우리들한테 모든 걸 다 보였잖아요. 민주당이 그 썩어 빠진 정패를 보여줬을 때, 이 똥물이라는 거 보여줬을 때 우리가 똥물이라고 그냥 아우 더러워 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똥물 퍼내려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혼자서 다 똥물을 퍼내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우리들이 밖에서 막 똥물 퍼내라 소리만 치고 있잖아요. 이재명 혼자 정말 자기 손에 똥물 묻히기 싫어가지고 막, 아 민주당 더러워서 안 들어갈래요 막 이러면서, 이재명 보고는 막 똥물 퍼내라, 너 부정선거 빨리 밝혀내라 막 이런데, 뭐 바가지가 있어야 똥물을 퍼져. 뭐 맨손으로 뭐 언제 푸겠어요 이재명 혼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우리가 권리당원으로 들어가서, 네? 이재명이 권리당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되든 뭘 하든 어쨌거나 힘을 실어주면, 똥물을 풀 바가지가 생기면 이재명이 똥물을 안 푸겠냐고요. 우리가 똥물 풀 바가지도 안 주면서 자꾸 이재명 보고 푸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똥물 풀 바가지가 돼서 똥물이 묻더라도 들어가서 바가지가 되자고요. 네? 진짜. 그러면 이재명이 그 바가지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뭐 박을 깨겠어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이재명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이런 지지자가 없을 때도 혼자서 뚜벅뚜벅 그 더러운 민주당 안에서 열심히 와서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새누리와 혼자 싸워가면서 당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 새누리하고 싸워서 이만큼 왔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 할 일이 보인다고. 이재명이 지금 이거 부정 경선 그거 안 밝히고 싶겠어요? 근데 도구가 없는데 자꾸, 예? 제가 민주당 그 당사 앞에 갔을 때 100명도 안 모였어요. 그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싸울 때 얼마나 민주당이 비웃었겠어요. 100명도 안 모여놓고서 어? 뭘 해보려고 소리쳐 이 찌끄레기들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문재인 당에서는 오히려 긴장 타다가 바로 이제, 아 참네, 이재명 그렇게 대단하다 하더니 니네 해봤자 뭐 100명밖에 안 모이면서 뭘 파내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경선에서 그것 때문에 지니까 막 지네끼리 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문재인 쪽에서는, 야 진짜 지금 민주당 들어와서 싸울 생각도 없고, 참 쟤네들은 오합지졸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는 걸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힘을 합쳐서, 예, 민주당 속에 들어가서, 예, 풀뿌리, 우리도 풀뿌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은 제대로 싸울 사람이에요. 기회를 우리가 안 줬잖아요. 자꾸 뭐 머슴이니까 우리 말 들어라 들어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남시장 머슴이지 우리 머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머슴 만들 거면 적어도 대통령 시켜놓고 그 다음에 머슴이라고 부르던가. 머슴도 못 만들었으면서 자꾸 뭐 시키지 말자고요. 예? 이재명 겨우 시장이에요 시장. 지금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거 겨우 거기서 당 후보로 뽑혀서 시장 겨우 했던 사람인데, 두 번 그것도 겨우 재선. 그런데도 이 정도의 힘을 몰랐으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힘이 돼주자 이거죠. 바가지가 돼주자. 똥물 퍼낼 바가지. 자꾸 우리 몸엔 똥물 안 묻고 싶어 하면서 이재명 보고 똥물 퍼내라 똥 퍼내라 이러지 말고, 똥물 퍼내고 바가지가 우리가 되자. 음? 그 넓은 민주당이라는 밭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조같 죄송합니다. 조 같지만, 네, 조 같지만
진짜 욕하고 싶은데 조 같지만 그 밭에다가 우리가 씨앗이 돼서 한번 엉겅퀴를 쫓아내는 잔디가 돼보자고요. 풀뿌리가 돼서 풀뿌리는 밖으로 크는 게 아니라 풀뿌리는 밟히면 밟힐수록 땅이 안쪽으로 더 많이 박혀요. 예, 풀뿌리는 뜻이 이재명이 뜻이 뭐겠어요. 당내 풀뿌리처럼 모여서 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여주자고요. 이재명이 되자고요. 우리가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지금 힘이 없는데 자꾸 뭘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비리가 있다고 겨우 갓 대리인 사람한테 비리를 파내라 뭘 해라 뭐 니는 회장의 모든 비리를 다 까발리고 뭘 해라 이런데 대리가 뭘 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빨리 대주주들이 돼서 아니 주주들이 돼서 주주의 주식을 그러니까 주주를 모아서 주식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자고요.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이재명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횡설수설했을지 모르는데 제 답답함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고 지금 이 보이는 사이트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선 치셔서 더 민주 KR 밑에 여기 동영상 설명에다 놓을게요. 그 가셔서 오늘 제발 저 몇 명이나 듣지 몰라도 저는 한 명이라도 더 관리당원이 오늘 하루 될 수 있다면 이 동영상 찍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일단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풀뿌리로 민주당 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참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선까지 막 기회 보지 마시고 이재명이 그러면 뭐 기회 봐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가자고요. 이재명이 말한 대로 뚜벅뚜벅 우리가 갈 길을 가자. 뚜벅뚜벅 몰래 몰래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자기네 세력이 모인다고 신나할 때 어퍼컷을 날릴 준비하자고요. 방심할 때 때리는 주먹이 가장 아픈 주먹이에요. 여러분 제발 보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백두산이었습니다.